경상남도와 시군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86개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 중견조선소로 법정 관리를 받던 신화 SB가 끝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소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중국 동포를 상대로 억대의 구호미술품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 동포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무악산 50대 주부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등산객들의 불안과 상인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지되는 복지사업은 적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수혜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밀양에 있는 한 어린이 공부방입니다. 근처 초등학생 19명이 학원 대신 찾아와 공부를 하는 곳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가 내년부터 이 공부방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학년을 빼고 나머지 16명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13명이 조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공부방을 이용하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또 밀양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한 달 10만 원씩 학원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내장만 벌써 가정으로 다 이제 배부가 됐고 영수증 갖고 오실 때마다 좀 이제 한 번 더 안내를 하지. 정부가 사회보장 사업을 정비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지난달 86개 복지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폐지 대상 사업이 결정되면서 저소득층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이름이지만 사업 내용이 확연히 다른 내지는 보충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게 문제이고요. 경상남도는 실제로 폐지되는 복지 사업은 적을 것이라며 내년 1월 말에 폐지 대상 복지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최악의 조선업 위기 속에 중소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 중견조선소로 법정 관리를 받던 신화 SB가 끝내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채 텅 비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공장 안에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2년째 법정 관리를 받아오던 신화 SB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한 4번 정도 이제 M&A를 시도를 했었는데 마땅하게 인수위원회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기 직전인데 1940년대 설립된 이 조선소는 2000년대 초반 수주 잔량 기준 세계 16위에 직원 수 역시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 직후 극심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4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회생을 위한 매각이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회사의 회생만을 기대하며 지난 2년 동안 무급휴직을 버텨온 근로자는 160여 명.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버티고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직원들인데 파산 난다고 그냥 집에 가라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수긍이 가능하겠습니까? 조선업 불황 속 70년 전통의 중견 조선소마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총 2조 5천여 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내놓고 초긴축 경영에 나섰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빅3는 실적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까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긴축 경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대우조선해양이 1조 8,500억 원, 현대중공업 그룹 5천억 원 이상, 삼성중공업 1,500여 원입니다. 채권단의 4조 원대 지원을 받은 대우조선은 이미 자구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국 동포를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 동포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미술품을 미끼로 돈을 가로챘는데요.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감정용 돋보기로 사진을 유심히 보는 남성. 사진 속 고미술품이 진품이라며 여성을 속이는 겁니다. 고미술품을 구입해 잠시 뒤 다시 찾아왔지만 남성은 사라진 뒤 가짜 미술품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며 밀수한 고미술품 구입에 돈을 보태라고 해서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고미술품 중간 구매자, 구입 자금을 보여주는 사람, 밀수를 했다는 미술품 판매자와 진품이라며 미술품을 되사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성철 부족하다고 한 1시간 정도만 빌렸으면 그래서 더 플러스해가지고 갚아줬다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다고 보여준 미술품은 3만 원짜리 가짜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샀습니다. 몇만 원 주고 사게 해주고 무슨 그림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경찰에 구속된 60살 김모 씨 등 2명은 모두 중국 동포. 같은 중국 동포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피해를 본 중국 동포만 8명, 피해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같은 중국 동포임을 빌미로 접근을 하여 한 달 정도 동안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쌓인 친밀감을 이용하여 경찰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중국 동포 2명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 무학산에서 50대 주부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경찰은 여전히 유력한 용의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장기화되자 제2의 피해자들만 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50대 주부 이모 씨가 홀로 등산에 나섰다 피살된 등산로 입구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면서 등산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평일에도 등산객 60여 명이 오가는 다른 등산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지점과 멀리 떨어진 이곳 산 반대편 등산로에도 등산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 사건 나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 뜸했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경찰은 여전히 용의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를 꾸려 인력을 50여 명에서 90여 명으로 확대하고 전단지 4천여 장을 배포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 일부 목격자에 대한 최면 수사를 통해 추정되는 용의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보통 체격의 40, 50대 남성. 최근 범행 당시 하산한 등산객 가운데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정밀 조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무학산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일에 한 20-30팀 정도는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적게 올 때 2팀에서 뭐 한 5팀 사건 때문에 너무 손님이 많이 줄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편 경찰은 창원시 관제센터에 CCTV 3천여 개와 차량 블랙박스 30대를 추가로 확보해 등산로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단감 농사가 풍년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지난해 반값으로 떨어진 데다 수출마저 부진해 아예 출하를 포기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과수원 나무마다 단감이 주렁주렁 달렸지만 수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아직도 한참 수확할 시기지만 농부는 남은 감의 출하를 포기했습니다. 중간 크기 10kg 한 상자의 경매가는 5,000원에서 6,000원. 지난해보다 감 가격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상태입니다. 단감 박스비, 운반비, 수수료 떼고 나면은 농민 손에 1,000원, 2,000원 수확해봤자 인건비가 적자가 나는데 그냥 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외국산 과일 등에 밀려 소비가 부진해 가격이 내려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작은 크기의 감 10kg 한 상자의 수출가는 12달러. 하지만 중국산 감은 8달러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포장 상자 디자인에 한글로 단감이라고 표시하는 등 한국산처럼 보이도록 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장 창고마다 수출을 기다리는 단감이 가득 쌓였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면은 2-3일 내로 적체가 안 되고 2-3일 내로 보통 출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자체가 오다가 안 떨어지는 바람에 경남농협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기준으로 4,500톤을 수출했지만
올해는 3,200톤으로 약 30% 감소했고 수출액도 22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경남 지역 단감 농가가 가격 하락과 수출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 간 공동사업을 펴는 행복생활권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경상남도, 시군, 지방의회는 오늘 창원에서 행복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을 개최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서는 권역별 상생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한 생활권은 창원과 진주, 거창, 통영, 밀양을 중심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눠졌으며 부산, 울산과 연계하는 광역협력권도 구성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경남 최대 규모의 김장 나눔 행사 등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창원공단 기업체 후원으로 오늘 오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16개 단체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최대 규모인 김장 만포기를 담가 사회복지시설 70여 곳과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정 등 2천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경남은행도 창원시 마산 석전동 본점에서 경남은행 봉사대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장 5천 포기를 담가 창원 지역 복지기관과 지역 아동센터, 소외계층 등에 전달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남회원대회가 도내 기관단체장과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KBS 창원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사회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 활동 우수단체를 시상하고 도내 21개 가정에 다문화 가정 모범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에어버스 중형여객기 날개 하부 구조물 약 1,200억 원 규모를 추가로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2년 에어버스와 A320 계열 항공기에 날개 하부 구조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해 지난해부터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 물량을 수주한 겁니다. 카이는 또 보잉과도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동체와 B737 꼬리날개 구조물 등 3,800억 원 규모를 추가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올해 2번의 선박 화재로 대우조선해양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14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이 제출한 화재 재발 방지 개선 사항 이행 방안을 검토해 어젯밤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대우조선에서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면서 고용노동부가 화재 선박을 포함한 LPG 선박 5척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남 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이 3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